네, KT가 애플의 스마트 패드인 아이패드를 본격적으로 출시했습니다. 네,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이 지연된다거나 사전 예약자에 앞서 대리점에서 미리 판매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사태도 발생했었는데요. 오늘 애플 아이패드가 나온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블로그 스퀘어의 챗피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아이폰 4 때와는 다르게 그렇게 줄을 쓴다는 긴 행렬을 볼 수는 없었고 네. 몇 분, 사전 예약하신 몇 분 정도가 와서 제품을 수령해 가셨습니다. 네, 아이패드가 나옴으로써 참 산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아이패드나 뭐 이전에 갤럭시 탭도 그랬지만 사실 뭐 새로운 류의 스마트 패드가 등장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폰과 함께 어떤 그 스마트한 단말기들이 좀 더 우리 생활에 어떤 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변화들을 네.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애플 아이패드 판매에 앞서서 KT가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네. 이 소비자들의 성향이 DMB라는 어떤 선택권에 네. 있어서 많이 치우쳐질 수 있다. 갤럭시 탭에. 그렇기 때문에 DMB와 관련된 기기를 내놨습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뭐 DMB 키트라고 해서 사실 아이패드에는 DMB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아이패드를 내놨을 때 뭔가 DMB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는 별도의 키트를 따로 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섣부른 예측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도 되긴 하는데요. 네네. 7인치의 삼성전자 갤럭시 탭과 9.8인치의 애플 아이패드 이 두 가지 제품의 향후 시장 선점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를 한번 전망해 보는 건 또 어떨까요? 네. 사실은 두 제품 다 장점이 뚜렷한 제품이에요. 7인치의 선두주자와 9.8인치의 선두주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놓고 봐오면 저마다의 시장성을 개척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지금 이후에 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계속 7인치나 뭐 그 이상의 뭐 지금 스마트 패드 계속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한국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는 이미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그 갤럭시 탭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갤럭시 탭이 지금 와이파이 버전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KT하고 LGT가 LG U 플러스가 지금 인증을 전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와이파이 버전이 이 통사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지금 SKT로만 유통되고 있는 갤럭시 탭이 아마 좀 더 많은 그 보급률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인치의 갤럭시 탭과 이제 네. 애플의 아이패드가 이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서 네.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스마트 패드를 구매하는 것이 나한테 좋을까라는 또 한 번의 고민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이 고민에 대해서 최필식님께서 지금 7인치와 9.8인치를 모두 써보셨는데 네. 그 느낌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일단 큰 화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9.8인치라는 그 큰 화면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화면이 크기 때문에 어떤 조작감이라든가 그리고 화면이 큰 만큼 해상도도 높거든요. 아이패드의 해상도가 1024-768이고 더군다나 이제 화면 비가 4:3 화면 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긴 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화면은 본체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휴대성에는 약간 단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7인치에는 작기 때문에 그런 조작감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휴대하면서 뭐 어떤 작업들을 하기에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제가 어딘가에 지금 갤럭시 탭을 갖고 왔지만 그렇겠죠. 지금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공개할 뒷주머니에서 때는 보시죠. 이렇게 꺼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뒷주머니에 쑥 들어갈 정도의 그렇죠. 크기. 이런 것이 이제 7인치의 장점이고 또 하나는 아이패드는 이렇게 들고서 두 손으로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갤럭시 탭의 경우는 이 두 손으로 뭔가 메모를 하거나 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아이패드보다 앞서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스마트 단말기의 어떤 그 경쟁력은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어떤 환경들을 어떻게 그렇죠. 가져가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휴대성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어디에나 들고 다니면서 뭔가를 하기 좋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즐길 거리가 부족해지면 결국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놀 수 있는 애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아이폰에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아이패드로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그런 밴드들이 실제로 아이패드를 갖고 연주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만 봐도 굉장히 즐길 거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어떻게 보면 그 갭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즐길 거리를 쭉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아이패드 쪽에 지금 좀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즐길 거리가 많은 거 아이패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앱의 어떤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를 좀 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디지털 제품이란 것이 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생각하셨을 때 그 제품에 대한 특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을 산 이후에 후회를 할지 만족을 할지 그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스마트 패드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요. 네. 계속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그 디지털 쇼룸도 이제 스마트 패드의 애플리케이션이 곧 나오게 됩니다. 네, 뭐 그 갤럭시 탭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네. 아이패드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KT 애플 아이패드 현장 런칭쇼에서 최필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